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18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먼저 기성용 선수가 FC서울에 합류했다는 거 먼저 환영합니다. 아니, 많은 팬들이 정말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가 좀 그런 얘기했었죠. FC서울에 가는 게 가장 좀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뭔가 보기에도 좋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 기성용 선수가 FC서울에 합류를 했어요. 좋은 본보기예요. 네. 네. 기성용 선수는 사실 FC 서울과 이전에 이제 마요르카 입단하기 이전에 사실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제대로 안 되면서 사실은 좀 기분을 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처음에 그렇게 협상했을 때 가지 않았던 게 약간 이제 정말 100점 만점에서 조금 이제 감점 요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서울과 기성용 선수가 손을 잡은 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건 좋은 일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울이 지금 뭐 순위도 낮고 여러 가지 올 시즌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렸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기성용 선수의 입단은 일단 뭐 박수를 쳐줄 일이고 또 하나는 기성용 선수가 역시 1년 동안 너무 이제 경기를 안 뛰었다는 지금 핸디캡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동기부여가 많이 이제 무장이 되기만 한다면 기성용 선수의 클래스야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서울이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공격 루트,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 기성용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뿐 아니라 또 기성용 선수는 컨디션이 이제 좋아진다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직접 득점포를 터뜨리는데도 가세가 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게는 여러 가지 뭐 그라운드 외적으로나 이제 앞으로 그라운드 내적으로나 기성용 선수와 손잡은 거는 서울은 아주 잘된 일이고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도 친정팀인 서울로 그래도 입단을 하는 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뭐 해답이고 또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위약금 이런 것도 그렇죠.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측 모두가 결국은 최선의 저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이청용 선수와 더불어서 전성기 시절을 유럽 빅리그에서 네.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K리그 무대에 와서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K리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청용, 기성용 두 선수의 이 K리그 복귀를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쌍용의 복귀, 정말 잘했어요. 쌍수. 기본적으로 고마운 거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이청용 선수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K리그 이외에 다른 곳에 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가면 오히려 뭐 금전적으로 더 득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선수 모두가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K리그를 선택했다는 거는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네. 정말 본보기 아주 고마운 사례라고 해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죠. 11년간의 유럽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제 FC 서울에서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지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서울이 지금 중앙 미드필더 숫자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네. 어찌됐건 서울이 이제 안게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성용 선수와 이제 오스마르 선수의 두 선수 간의 역할 분담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마르 선수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점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또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선수 모두가 그런데 또 공격 역량이 있어요. 네. 특히 기성용 선수는 사실 정말 공격이 잘 안 풀릴 때는 예전에 보시면은 성큼성큼 드리블로 막 제치고 전진하고 또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 등등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플레이가 몸 상태만 정상으로 올라선다면 기성용 선수는 충분히 또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스마르 선수와 기성용 선수 간의 역할 분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의 또 클래스나 그 경험으로 봐서는 실전에서 들어가면 아마 자연스럽게 또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렇게 또 기성용 선수가 합류를 한 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고 또 이적 시장에 또 모두바로 선수가 왔습니다. 빅리그를 경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기성용 선수랑 같이 수완지시티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수완지시티 같은 팀을 외국에서는 그렇게 매번 생중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팬들이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계속 생중계를 해주면서 조코로 모두바로가 나와서 아주 빠른 발, 또 공간 침투 움직임에서 또 기술적인 역량까지도 잘 보여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바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아마
고 있지 않을까 생각. 그렇습니다. 거기다 바로 선수가 또 문선민 선수와 벨트비크 선수와 한 팀에서 또 뛴 경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빨리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성용 선수하고 모드바로 선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들이 다 빅리그에서 뛰다가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주제는요. 빅리그에서 뛰다가 K리그로 합류한 선수들이 과연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고 제가 다 지금 적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빠뜨린 선수가 있으면은 꼭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카카오에서 줬을 때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빅리그를 거쳤다가 다시 이제 K리그를 뛴 선수가 이제 사례고,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들이야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빅리그를 거친 다음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이제 K리그에 왔었는지 그 문제인데, 일단 한국인 선수들만 제가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다 소화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인 선수들이 지난번에 그 분데스리가 진출한 우리 선수들 이야기할 때 박상인 선수, 박종원 선수 이름이 나왔었죠. 이 두 선수가 당연히 이제 분데스리가를 갔다가 다시 이제 박상인 선수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박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에 왔었기 때문에 K리그에 다시 소속이 된 선수들이라서 박상인, 박종원 이 두 분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선수들이에요. 김주성, 네. 이상윤, 네. 이상윤 선수 이제 로리앙, 저는 이제 빅리그라고 할 때 프랑스 리그까지 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유럽 빅5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프랑스가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프랑스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서정원, 스트라스부르, 네. 그리고 안정환, 페루지아, 메스, 디스부르크, 이동국, 베르더 브레멘, 미들스부르, 이천수, 소시에다드, 누만시아, 설기현, 레딩, 풀럼, 차두리 선수가 팀수로는 1등입니다. 와. 차두리 선수가 빌레펠트,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프라이부르크, 디셀도르프. 네. 여기에 이제 이호진 선수가 K리그 와서 인천에서는 사실 뛰지를 못했는데 오기는 왔었거든요. 라싱 산탄데르에 있다가 이제 인천 입단을 했었고, 한 경기 뛰었죠. 예. 그리고 김두현 선수 이제 당연히 웨스트브롬, 조원희 선수는 위건, 조원희 선수 또 다시 그렇죠. 이번에 좋은 골을 소식이 이제 있죠. 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주호 선수 마인츠 도르트문트, 박주영 모나코, 아스날, 셀타, 정조국 선수가 오세르, 낭시, 프랑스에서 두 클럽을 뛰었고요. 윤석영 선수 QPR, 이청용, 볼턴, 크리스탈 팰리스, 기성용, 스완지, 썬더랜드, 뉴캐슬, 마요르카까지, 김보경, 카디프, 위건, 홍정호,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호펜하임이고, 네. 나머지 세 선수는 그렇게 많은 활약은 아니었지만 류승우 선수 레버쿠젠, 박인혁 선수 호펜하임, 김경중 선수 보르도에 또 들어갔던 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인으로부터 김경중까지 박상인, 박종원, 김주성, 서정원, 이상윤, 안정환, 이동국, 이천수, 설기현, 차두리, 이호진, 김두현, 조원희, 박주호, 박주영, 정조국, 윤석영, 이청용, 기성용, 김보경, 홍정호, 류승우, 박인혁, 김진수, 김경중.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웃사이더 같아요. 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 의원님은 조금 그 구단별로 준비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한국 선수들은 한 의원님이 다 읊어주셨고 네. 국내 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빅리그는 저는 4대 그 빅리그를 했습니다. 4대 빅리그에 1부 리그 커리어가 한 경기라도 있었던 선수가 3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선수들만 일부 추려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이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2003년 말에 창단을 해서 2004 시즌부터 들어왔죠. 창단하면서부터 베른트 로란트, 이 분데스리가 1860 미넨 감독을 거쳤고 네. 페네르바체의 감독을 했던 이 로란트 감독을 이제 선임하면서 대대적으로 창단 홍보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영입한 선수가 알파이 웨잘란입니다. 네, 웨잘란 선수가 한일 월드컵 터키 대표로도 맹활약을 했고 베식타스와 페네르바체 거쳐서 아스톤 빌라에서 네,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에서 활약을 한 선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는 멜베리 선수와 같이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고, 근데 이 선수가 상당히 오자마자 인천이 또 구단도 상당히 열악했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보더니 좀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 네. 최악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한 그렇나요? 명입니다. 국내 무대를 조금 무시하기 시작했고 첫 경기부터 원래 성향 자체가 상당히 거친 유형입니다. 네, 이 전북의 에드미울슨 선수를 심한 태클로 십자인대 부상 그 시즌을 날렸습니다. 네. 에드미울슨 상당히 좋은 아까운, 예. 공격수였는데
그러면서 팬들한테 아, 저 선수 이거 너무 거치다. 뭐 그런 이미지부터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구단과의 관계도 좀 거만한 태도나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고요. 좋지 않은 행보를 거치면서 사실 오늘 얘기하는 선수 중에 꽤 많은 선수들은 팬들의 금기어 선수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알파이 선수는 인천 팬들만의 적이 아니라 K리그 전체의 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러고 나서 역사적인 아주 활약 못하고 거만한 태도로 떠났습니다. 네, 외잘난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F 서울은 키키 무산파. 네, 네임밸류만 보면은 뭐 거의 최고 선수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해외 축구 올드 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국내 해외 축구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약스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고요. 네. 준우승 멤버이기도 하죠. 준우승 멤버이기도 하고. 아약스가 전 연속으로 시즌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결승에 오르는데 갔으니까. 특히 이제 두 번째 준우승할 때 유벤투스가 상대였는데 그 당시는 결승전에 이 무산파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파이널 선발 멤버니까 이게 주역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윙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보르도어 시절과 또 말라가 시절은 상당히 잘했어요. 팀에도 공헌을 하고. 그래서 라리가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이후부터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 맨체스터 시티 임대 시절 거기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향세에 좀 접어들고 완전히 주전 자리 확보도 실패를 하면서 결국 터키 리그로 넘어가서 트라부존스포르 또 네덜란드 에즈드 알크마르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리막을 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키키 무산파 행보를 조금 알던 사람들은 서울로 올 때 아, 무산파 완전히 꺾인 선수인데 과연 해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서울로 와서 몇 경기 못 뛰고 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네. 빅리그를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앱서울은 오스마르 선수도 사실 그렇죠. 네, 라싱 산테테르 라리가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사실 오스마르는 빅리그에서 바로 온 케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부리람 유나이티드 태국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보고 영입된 유형이죠. 그래서 앱서울에 두 선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스마르 선수는 뭐 거의 레전드라고 봐야죠. 이제 그렇죠. 무산파 네. 선수와는 완전히 180도 180도 반대죠. 다르고요. 어떻게 네. 적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또 유형별로 한 위원님은 또 어떤 선수들을 좀 알아오셨나요? 네, 저는 뭐 팀별은 아니고 지금 저도 뭐 당연히 알파이 선수 그리고 무산파 선수는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알파이 선수라든가 무산파 선수 정말 기대를 많이 안고 빅리그 출신이라고 해서 딱 데려다 놨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유형들이 있어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 마스덴 선수가 마스덴 있는데 선수. 이 크리스 마스덴 선수는 제가 조금 이 선수 정말 조금 더 해주지라는 안타까움이 좀 많았던 선수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많이 이제 중계를 봤을 때 그때가 크리스 마스덴 선수가 사우스햄튼에서 완전히 진짜 잘할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우스햄튼 이전까지만 해도 좀 그렇게까지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사우스햄튼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른바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면서 거의 그 중원의 중심으로서 뭔가 잉글랜드의 어떤 전통적인 약간 단조로운 유형의 미드필더들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상당히 다재다능하고 팀의 공격 방식을 조합할 줄 알고 이런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서 사우스햄튼이 뭐 그때도 좀 작은 클럽이었긴 하지만 저 선수 참 괜찮다. 숨은 실력자다라고 제가 그 미국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많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약간 좀 점 찍어진 선수인데 나중에 온다고 이제 했을 때. 2004년에 이제 부산에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이 정말 숨은 실력자를 잘 데려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선수가 이제 첫 경기에서는 골을 넣었어요. 첫 경기가 이제 부산과 서울의 경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골을 넣어서 와 진짜 잘하나 보다 기대감을 했었는데 줬는데 그게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1개월간 이제 잠수를 탔어요. 잠수를 타면서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다. 지독한 이제 향수병, 우울증, 또 가족의 반대 뭐 이런 거에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구단에 편지 한 통 써놓고 그냥 없어졌어요? 무단 이탈을 같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부산의 감독이 이언 포터필드 감독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제 포터필드 감독인데 어쨌든 마스덴 선수를 알고 마스덴 선수와 어쨌든 말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포터필드 감독도 마스덴 선수는 이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가 2004년 돌아가신 포터필드 감독이 이제 마스텐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네.
개막전 TV로도 생중계를 해줬고 그때 지상파로 생중계한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서 넣었어요.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꽉 찼어요. 엄청난 열기 속에서 마스텐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어요. 거기서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도 했어요. 아, K리그의 열기에 놀랐고 정말 많은 관중 앞에서 K리그 첫 경기 골을 넣어서 너무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말. 그리고 홈인 부산으로 돌아가서도 이러한 열기를 또 기대하겠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 홈 경기, 아시아드 주경기장, 엄청 큰 종합 경기장. 근데 그 경기장에 실질적으로 관중이 실관중은 제 기억으로는 한 10,000명 조금 넘게 온 것 같아요. 공식 발표는 네네. 아마 2만 몇천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근데 거기가 그늘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보면은 거의 없어 보여요. 경기가 워낙 크니까. 네, 홈 첫 경기인데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마스텐이요. 도대체 이건 뭐지? 서울하고 완전 다른 문화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내 보니까 본인이 겪었던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꽉 찬 관중과 어떤 축구 문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잘못 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터필더 감독에게 아마 와이프가 뭐 우울증, 향수병 이거는 제 생각에 핑계 같고 본인이 우울증, 본인이 향수병. 나 저 고향팀 셰필드 웬즈데이 다시 보내달라. 여기서 축구하기가 싫다. 계속 외쳐서 근데 부산에서는 계약했는데 어떻게 보내냐? 안 돼. 근데 그거를 이제 포터필드 감독이 중재를 해서 이해를 많이 해줬다 그래서 FA로 그럼 풀어줘라. 네. 그래서 갔어요. 마스텐 선수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거의 무단 이탈이기 때문에 그 이해에 의해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FIFA에 부산이 제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포터필드 감독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나마 풀리게 된 건데 어쨌든 관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갔다라는 거는 장지현 의원님의 저는 뇌피셜로 그냥 듣겠습니다. 뇌피셜이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그 당시 부산 관계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의 마스텐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 그럼 바로 또 장 의원님한테로 넘어가 볼까요? 수원 삼성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수원 삼성에는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빅리그 경험을 한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세 선수가 있는데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했던 98년도 루마니아 대표였던 가브리엘 포페스쿠입니다. 그래서 김호 감독 그 막판이었는데 그때 와서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컨트롤도 잘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나름 빅리거 출신다운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해준 선수예요. 네, 그런 선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이거는 이제 아들 찬스를 쓴 케이스예요. 아들 찬스요? 네. 그래서 차두리 선수일 거예요. 차두리 선수. 네. 차범근 감독이 수원으로 데려온 마인츠 출신의 에두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마인츠 시절에 차두리 선수, 에두 선수가 같이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두리 선수와 마인츠 선수 팀 동료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 에두 선수가 성향이 막 윙백도 보고 윙어도 보고 멀티맨이었죠. 성향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 어디서 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쓰면 아주 K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다. 힘도 좋고 아주 파워도 있고 전체적으로 득점 능력도 있고 다 좋은 선수다. 그래서 이 에두 선수를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차범 감독이 이제 그 아들 찬스를 써서 영입을 해서 공격수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성공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3시즌 동안 수원에서 큰 역할을 했고 분데스리가 돌아가서 샬케에서 뛰고 또 이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잠깐씩 활약을 한 이후에 또 다시 2015년에 전북에서 또 영입을 해서 좋은 활약을 했어요. 나이가 좀 있는데도. 그때 마인츠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위르겐 클롭. 클롭 감독 제자들끼리 좋은 커넥션을 만들어서 수원에게 도움을 준 케이스 에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가비, 에두 다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세 번째 선수는 로메오 카스텔렌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실패 사례죠. 네, 카스텔렌 선수는 20대 초반에 페어노르트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치면서 당시에 뭐 카윗 또 살로몬 칼로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선발되던 그런 윙어였어요. 그래서 좋은 활약을 한 이후에 빅리그인 함부르크로 가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함부르크 시절부터 계속 부상이 겹치고 잔부상 또 장기 부상 이어지면서 커리어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베이크 시절이 있었고 AFC 무대로 와서 호주 웨스턴 시드니에서도 뛰면서 그때 이제 약간
약간 부활의 기미가 보였어요. 그래서 서정환 감독이 이제는 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 써서 카스텔렌도 사실은 영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카스텔렌 선수는 몇 경기 못 뛰고 한 3-4경기 뛰고 햄스트링 부상이 오면서 바로 쉬게 되고 그 이후에 또 꺾여서 일찍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스텔렌은 수원 삼성에서 실패한 네. 빅리거 출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삼성 얘기까지 했는데 또 한의원님은 또 어떤 선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유형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온 선수들을 포함해서 저의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준 선수. 저는 아까 이제 마스덴 선수만 한 명 얘기했지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준 선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좀 실망의 크기가 작았던. 실망은 실망인데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치가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의 크기가 좀 작았던 유형이 하나 있고 세 번째 유형이 이제 각 팀에 거의 잊을 수 없는 구세주 내지는 레전드가 된 선수들 그런 또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름을 읊어드리면 레버쿠젠, 뉘른베르크, 에네르기 코트부스에서 분데스리가를 경험을 했고 브라질 선수 최초의 독일 귀화 케이스로 독일 국가대표 13경기에 5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K리그에 왔었어요. 네네. 그 선수 이름이 파울로 힌키 선수. 흰키. 예, 우리가 등록명이 힌키. 힌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힌크죠. 이거. 그렇죠. 파울로 호베르투 힌크 원래는. 요 선수가 2004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알파이도 2004년이었고 크리스 마스덴 선수도 200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이 어떻게 보면 빅리거 출신 외국인 선수들의 약간 좀 안 좋은 기억이 남았던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힌키 선수도 2004년 여름에 이 선수는 전북에 입단을 했습니다. 뭐 에드밀손 선수가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북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 선수가 골잡이 스타일이 좀 못됐습니다. 그래서 골 기회를 좀 많이 날렸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북 팬들의 좀 실망감을 자아내다가 결국은 16경기에 2골 2개의 도움 여기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골을 기록한 채 6개월 만에 이제 팀을 떠나게 됐어요.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힌키 선수의 어떤 독일 국가대표까지 했던 경력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 기록은 좀 상당히 큰 실망이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그보다 더 이전에 K리그를 밟았던 역시 고인이 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델리안 아킨슨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킨슨 선수는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꽤 유명해요. 매니아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 델리안 아킨슨 선수가 93년에 아스톤 빌라 시절에 이제 윈블던을 상대로 넣었던 골 하나가 프리미어리그 90년대 10년 톱 10 골 중에 하나였어요. 네. 프리미어리그의 10년 톱 10 골이면 여기 끼는 선수들은 데니스 베르캄프, 데이빗 베컴, 에릭 칸토나, 매튜 루티시에, 파올로 디카니오 이런 선수들이 요 순위에 있는데 여기에 델리언 아킨슨 선수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 지금 봐도 아마 그 골은 굉장히 아름다운 골이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정도로 꽤 알아주는 커리어를 지녔던 선수가 2001년에 대전에 왔다가 대전에서 이제 얼마 못 뛰고 또 퇴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북을 갔어요. 근데 전북에서도 또 얼마 못 뛰고 퇴출이 돼서 대전과 전북을 토탈해서 K리그에서 8경기 출전에 한 골. 요거에 그치고서 이제 델리안 아킨슨 선수가 K리그 커리어가 끝났는데 어쨌든 이 선수는 한때는 EPL에서 잘 나갔던 선수이고 지금은 또 좀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 조금 불우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명복을 빌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선수들은 현재 진행형 선수를 하나 포함해서 바로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도 잘 아실 거예요. 경남의 조던 머치 선수와 네. 룩 카스타이너스 선수. 이 두 선수는 이제 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진행형인데 역시 이 선수들의 어떤 그 경력에 비해서는 조던 머치 선수는 뭐 카디프에서 뭐 7골 넣은 적도 있고 뭐 크리스탈 팰리스, 버밍엄, 와포드 뭐 나중에는 이제 밴쿠버 거쳐서 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조던 머치 선수는 그래도 실력파 미드필더라고 우리가 이제 EPL 보면서도 생각을 했던 선수고 또 룩 카스타이누스 선수 같은 경우는 한때는 유럽 전체가 또 주목하던 유망주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벤테라든가 뭐 페에노르트, 인터밀란까지 거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카스타이누스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목을 어렸을 때는 많이 받았었는데 어찌됐건 머치 선수와 룩 선수 모두가 약간 다른 이유긴 하지만 머치 선수는 아예 그냥 아까 마스덴 선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있다가 결국은 떠났고 룩 선수는 아직까지도 좀 경남 팬들의 좀 아픈 이빨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한 명을 더 얘기하자면 하이메 가빌란 선수.
하이메 가빌란 선수는 라리가 매니아들이 또 잘 알고 있어요. 이 선수는 헤타페, 발렌시아 등을 거친 선수인데 특히 뭐 헤타페나 이런 시절에는 제가 이 선수 실제 라리가 경기를 중계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가빌란 선수는 실제로 잘한 적도 많았어요. 라리가에서. 그런데 어찌됐건 2017년 수원 FC에 왔을 때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끝에 결국은 이제 2시즌 23경기만 출전하고 결국은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이 하이메 가빌란 선수가 2003년에 U20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때 준우승 멤버예요. 스페인 대표 20세 이하 대표 멤버인데 그 당시에 하이메 가빌란과 동료로 뛰었던 선수들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장을 역임했던 가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가빌란 선수 또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스페인에서 굉장히 촉망받았던 선수고 한때는 또 나름 잘 나갔던 선수인데 어쨌든 K리그 수원 FC 와서는 그닥 보여준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선수 말씀을 드리자면 아스날을 거쳤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2007년 대전에 우리 등록명은 타이슨이었는데 네. 원래 이름은 이제 파비안 카바예로 선수예요. 요 선수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경력이 있긴 있는데 사실 요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빅리그 경력이 뭐 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찬양하고 뭐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서는 좀 곤란하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뭐냐면 아스날에 를 거치긴 거쳤는데 주로 이제 리저브 쪽에 있었고 실제로 뛴 거는 교체로 한 경기 나와서 뛴 것밖에 없어요. 임대로 잠깐 아스날에 와서. 그래서 어찌됐건 그 정도 경력이지만 아스날이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이제 팬들은 많이 기대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선수가 6경기 무득점으로 방출되는 이제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왔었던 또 타이슨 선수, 원래 이름은 파비안 카바예로. 근데 이렇게 언급해 주신 선수들이 굉장히 또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영입할 때 좀 많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데일리안 에키슨 선수 한마디만 하면 네. 당시 2001년이었는데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전은 돈이 별로 없는 시민구단이에요. 근데 에킨슨 선수를 10만 달러에 데려온다는 그러니까 완전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커리어를 보고 팬들이 막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그렇고 뭐 아주 초창기 10대 후반에 이미 소속팀 입스위치 타운에서 보로전 일부 리그였어요.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범 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잉글랜드 내에서는 최고의 공격 유망주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네. 선수입니다. 그 다음 시즌에 세필드 웬즈데이 가서 근데 팀이 강등되고 스페인 라리가로 이적을 해요.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소시에다드가 바스크 지역이에요. 거기가 순혈주의를 좀 강조하는 빌바오도 그렇지만 최초의 흑인 선수예요. 네. 그 선수가 소시에다드가 영입한 최초의 흑인 선수. 가서 그 시즌에 12골 넣고 잘했어요. 근데 당시에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막 이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상당히 잘했죠. 프리미어리그 원년에 말씀해 주셨던 92, 93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원년인데 그게 이제 그 윈블던전에서 원더골이 나왔던. 아니 그런 선수가 어떻게 이 가격에 대전 시티즌으로 오느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 이후의 행보가 당시에가 2001년이었거든요. 이 선수가 한 1년 넘게 애인을 찾으러 선수 그만두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애인이 전 재산을 들고 튀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들고 튀어서 그 애인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뭐 별의별 소문이 많고 이미 선수를 하기에는 몸 상태가 뭐 많이 속된 말로 망가졌다. 맛이 갔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옛날에 그 화려했던 최고의 유망주였던 공격수가 대전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역시 현역으로 뛰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기를 보내고 전북에서 해보겠다. 그 여름에 전북이 데려갔어요. 그 해에. 우리가 한번 그럼 부활시켜 보겠다. 근데 거기서도 안 됐죠. 결국 8경기 네. 한 골. 그러고 그렇죠. 나서 이제 복귀해갖고 여러 상황 방황하는 시절이 있다가 이 선수가 경찰 테이저건에 사망을 네.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예. 네. 그 좀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해외 축구처럼 정보가 많은 그때 시절이었으면 팬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유망주 그렇죠. 경력이 있었던 선수고요. 전북도 사실 빅리그 경험이 있던 선수들이 몇몇 있었어요. 아주 적지만 뭐 우르코 베라 같은 선수도 빌바오 시절에 라리가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도 2015년 영입됐다가 실패가 됐고 오히려 전북은 이제 뭐 브라질 출신들이나 혹은
빅리그 팀은 아니지만 그리스 리그 명문 클럽이죠. 그래도 레오나르도 AK 아테네에서 같은, 데려온 레오나르도 같은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펼쳤고요.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가 루마니아 출신의 이아니스 지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때는 돈을 많이 줬습니다. 네, 이 선수가 경력이 일단 화려합니다. 루마니아 명문 디나모 부쿠레슈티에서 상당히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20살에 인터밀란이 데려갑니다. 네, 근데 이제 바로 적응 못하고 파르마로 임대를 가서 시리에에서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리그 한 9경기, 10경기 정도 소화를 한 그러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친정팀 디나모 부쿠레슈티 가서 활약을 하고 이후에 이제 불가리아 명무인 이 CSK 소피아 가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부활의 기미가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포항이 영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감독이 그게 2012년인가 그랬죠. 황선홍 감독인데 성향이 잘 안 성향이 맞았어요. 이제 몸도 좀 불고 네, 활동량이 좀 적고 수비가 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몇 경기 써보다가 아 힘들다.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나랑 성향이 좀 안 맞다. 이렇게 된 거를 여름에 강원의 김학범 감독이 내가 쓰겠다. 당시 갔어요? 강원의 김학범 감독은 매번 볼줄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네. 김학범 감독은 네. 재능 있는 플레이메이커, 재능 있는 찬스 메이커를 찾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좀 잘 썼던 감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원에 임대를 줬어요. 직구 선수를. 아주 잘 썼습니다. 직구 선수를. 일부 네. 리그 잔류 주역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직구 선수가 근데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좀 뛰다가 김용학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김학봉 감독 나가고 나서는 이제 직구가 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나갔어요. 네. 이제 어쨌든 직구 같은 유형은 실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공도 아닌 정도의 수준에서 어쨌든 K리그 커리어를 마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지쿠 선수는 그런데 저는 굳이 말하자면 성공 쪽에 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물론 그게 안 좋았지만 강원이라는 팀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강원 팬들 입장에서는 지쿠 선수는 레전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고마웠던 외국인 선수, 아주 수준 높았던 외국인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할 거라는 생각이고 제가 또 던져드릴게요. 제가 빨리 던져드릴게요. 각 팀별로 레전드가 되거나 이렇게 지쿠 선수처럼 상당한 공헌을 그래도 순간적으로 선수? 해줬던 선수들. 자, 발렌시아를 거쳤던 레안드로 마차도 선수. 마차도. 네, 마차도. 울산의 울산에서. 우승 주력 스트라이커 잘했죠. 멤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가비 선수 해주셨는데 가비 선수도 여기 이제 요 카테고리에 넣어 있었고 그리고 FC 서울의 아디 선수. 아디 선수는 그야말로 뭐 우리 K리그 전체 역사의 수비 레전드 아닙니까? 그런데 요 선수가 그 제대로 뛴 건 아닌데 아주 어렸을 적에 2000년에 베티스와 세비야에 잠깐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리그 커리어는 출신이라고 있긴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게 뛰거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소속이 돼 있었던 게 베티스 세비야가 있었고 에두 선수도 저는 요 카테고리죠. 당연히 보쿰에도 있었고 마인츠에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프랑스 리그를 고려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데닐손 선수. 우리 또 특히 포항이 아주 아시아 정복하는데 잊지 못할 선수고 그 이전에 대전에서도 아주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 데닐손 선수가 역시 그렇게 뭐 뛰었다기보다도 어쨌든 어렸을 때 파리 생제르맹 출신이에요. 그래서 데닐손 선수도 그런 의미에서는 빅5 리그를 거쳤던 선수고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이아니스 지쿠 선수도 역시 인터밀란 파르마에 있었으니까 빅리그 출신이고 여기에 한 명 제가 팬들이 고마워할 만한 선수 그리고 아주 영웅적이었던 선수를 한 명 더 말씀드리면 발렌시아, 에르쿨레스, 바야돌리드, 레크레아티보, 오사수나에서 뛰었던 시시 선수. 시시? 네, 시시 곤살레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하이메 가빌란 선수 말씀드릴 때 그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시 선수는 17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예요. 요때 시시 선수의 동료가 누구냐면은 다비드 실바,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시 선수도 엄청난 이제 스페인의 테크니컬한 유망주로서 아주 각광을 받았고 시시 선수는 이제 특히 에르쿨레스, 바야돌리드, 레크레아티보, 오사수다니까 사실은 좀 하위권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클럽들에서 많이 뛰긴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시 선수 중계를 꽤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제가 라리가 중계할 때 이제 여러 그 중하위권 클럽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중계할 때마다 잘했던 선수예요. 중하위권 클럽에 있지만 중하위권 클럽에 마치 그 강원에서 이아니스 지쿠 선수가 했던 것처럼 중하위권 클럽에 아주 쏠쏠한 플레이메이커 같은 테크니션으로서 아주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시세 선수가 마지막에 오사수나에 있을 때 그때도 잘하고 있었는데 큰 부상을 당했어요. 오사수나에 있을 때. 그러면서 사실은 커리어가 거기서 떨어졌죠. 꺾이게 됐죠. 그렇지 않았으면 라리가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근데 시시 선수가 부상당하던 경기 그걸 또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15년에 수원FC에 와서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수원FC의 승격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요런 정도 유형의 선수들은 아마 각 팀 팬들이 다 사랑할 거다. 정말 여러 가지 리그에서 온 선수들 많이 살펴봤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활약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이름값이라기보다 뭔가 적응, 그리고 친구와의 합, 뭐 감독과의 합, 그리고 음식과의 궁합, 그리고 조금 뭐 본인의 몸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적응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 자료를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커리어 가지고 밀면은 일단 그걸로 영입이 그치, 되는 그러면 경우도 그때 있었어요. 한 3경기 정도는 네. 상대 선수들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 긴장한단 실제 말이에요. 최근 몸 상태가 어떤지, 최근 활약 정도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에는 그렇게 그냥 영입이 돼서 리스크가 좀 컸었죠. 근데 최근에는 모두바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상태 다 확인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커리어가 있는 선수가 와서 K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브라질 주 리그와 전국 리그에 대한 구분도 잘 없어가지고 커리어 막 속여서 막 데려오고 아니 거짓말이 막 진짜요? 난무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 이 선수 브라질에서 2부 리그 거의 득점왕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리그야. 예, 주리그면 전국 단위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게 한 4부 정도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2부로 둔갑이 되거나 혹은 3부 정도로 해야 되는데 1부로 둔갑이 되거나 그런데 뭐 득점왕이라는데 사실은 뭐 알고 보니까 무명 선수고 뭐 물론 그런 선수들 가운데서도 와서 여기 와서 잘하는 터진 선수도 선수는 있죠. 터진 선수들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조차도 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 거짓말이 마구 난무하고 통용이 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자, 이제 417회 승부 예측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준희 위원님은 2경기, 장 위원님은 1경기, 그리고 저는 2경기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K리그는 역시 정순주 아나운서를 저 따라가야 진짜 될 것 거의 같아요. 원투펀치에서의 K리그는 다 승부 예측 거의 다 맞췄어요. 자, 광주FC 대 수원 삼성. 수원. 수원승! 정순주가 그리 말하였다. 근데 사실 수원보다는 광주에 손을 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니 광주 요즘 수비가 좀 불안한 경기들도 많았죠. 저 광주승. 아니 그 정순진님한테 이렇게 정순진. 예,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러면 반기가 안 돼요. 아니고요. 수원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광주승. 좋아. 그럼 저 바꿀래요. 에이, 결국에는 다 제 말 믿지도 않으셨어. 뭘로 바꾸냐면 무승부. 무승부? 네.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씩? 수원승, 광주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무승부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두 분 그거 아세요? 새로운 광주 홈구장에서 하잖아요. 광주 선수들은 거기에 익숙하지만 수원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대요. 광주 선수들이 뭘 익숙해요? 거기 있으면 광주 연습하고 선수도 익숙하지 했대요. 않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지만 수원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네. 수원이 좀 띵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언가 좀 일이 있는 팀들은 한 번씩은 그 근처에 반등을 한번 하거든요. 자, 다음 경기는 레스터 시티 대 맨유 경기인데 사실 요거 아래 경기까지 같이 4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보시죠. 똑같이 네. 지금 네. 7월 27일 날 운명의 날입니다. 레스터 시티 대 맨유, 첼시 대 울버햄튼. 여기가 바로 이 2경기가 내가 간다 챔스 경기 아닙니까? 네, 장 의원님 뭐 중계하세요? 손흥민 경기 중계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죠. 저 2경기는 유료 경기입니다. 레스터 맨유만 유료 경기인가? 그렇겠구나. 첼시 울버햄튼도 유료인 것 같아요. 저 그냥 할게요. 첼시 울버햄튼 무승부, 레스터 맨유승. 한 번 하셨으니까 장 위원님도 한 번 해? 레스터 시티가 지금 수비진 풀백들 부상자도 많고 수비가 지금 너무 허술해서 3백 쓰고는 있는데 맨유는 지금 완전 체력이 바닥이 났고 근데 그래도 맨유 한 골 차승. 첼시 울버햄튼은 이거 울버햄튼한테 첼시 질 것 같은데 전. 휴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조금 유리해요. 울버햄튼은 지금 특별한 부상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맞아요. 지금 팀 자체 그냥 베스트 11 그대로 나와서 이 경기 지금 올인을 할 텐데 첼시가 근데 홈에선 그래도 조금 근데 지금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후반 리버풀에게 또 불의 세례를 받았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저도 말을- 무승부. 이거 말을 한현님하고 똑같아요. 무승부. 무승부? 네. 저 리버풀전 얘기 5골. 하지 마세요. 네. 그래. 지금 잊고 있어. 아니, 리버풀전. 아니 저는 그 경기 못 봤어요 사실. 아, 못 잤는데 봤어요? 네.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불꽃 쇼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자, 저는 사실은 순위는 왠지 맨유 첼시 같은데 맨유고요. 저는 어. 첼시 승. 첼시 두 분 다 안 하셨잖아요. 막상 울버햄튼이 이기면은 첼시도 약간 껄쩍지근하죠. 물론 그렇죠. 동시간대 경기들이 있지만. 탈락할 확률 높죠. 네. 거기서 무승부 되면 끝나버리니까. 예, 아니다. 껄쩍지근해요. 울버햄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바꿔. 맨유 이기고 울버햄튼 이기고 첼시가 4위하고 네. 맨유만 그렇게 되죠. 맨유만 이겨주면 첼시는 어쨌든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제가 딱 그냥 이거를 맨유 이기고 울버햄튼 이기고 첼시 4위 하면은 저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줘? 뭔가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내가 토트넘 경기를 중계를 동시간대 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엄청 계속 걱정이야. 보시면서 하시는 거 내가 아니에요? 이걸로는 이거 보고 이걸로는 지금 이거 경기를 보면서 중계를 하게 될 것 같아. 아. 네, 모두가 결정나는 그날 여러분들 경기 재밌게 보시고요. 그날 또 저희 2부가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